네, 다음은 개운중학교 염희선 양의 내 삶의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새로운 깨달음이다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개운중학교 1학년 염희선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가슴이 뛰십니까? 누군가를 좋아할 때나 얻고 싶은 것을 얻었을 때 가슴이 뛰실 겁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무언가를 새롭게 깨달았을 때 그 깨달음이 제 가슴을 뛰게 합니다. 새로운 깨달음은 제 삶에 변화를 주고 저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학교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엄마께서는 다리를 다치셔서 집안일을 제가 직접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늦은 밤 학원이 끝나면 엄마께서 부탁하신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르막길을 걸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이런 날들이 계속되면서 왜 안 좋은 일은 나에게만 일어나는지 친구들과 엄마를 그리고 모든 것을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깨달음을 만들어준 밤길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밤길은 평소와 같이 제가 학원을 가던 길이었습니다. 학원이 끝나면 또다시 힘든 심부름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며 걷던 길에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깜깜했던 밤길은 마치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처럼 외롭고 두렵고 싫게만 느껴지는 길이었습니다. 어두컴컴한 제 마음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의해 머뭇거리며 밤길의 풍경을 살펴보니 그 밤길에 빛이 보였습니다. 내 마음에 위안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둠으로만 느껴지던 제 마음속에도 은은하게 밤길을 밝혀주는 가로등처럼 소소한 행복과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밤이지만 언젠가는 아침이 오듯 제 마음도 지금은 어둡지만 언젠가는 밝은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재의 불행이 지나면 언젠가는 행복이 온다는 깨달음에 제 가슴은 뛰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선 저를 배신했던 친구들에게 매달리지 않고 속상해하지 않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습니다. 새로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서로를 배려하며 더욱 성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과거의 친구들과도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다리를 다치신 것은 귀찮음을 느끼기보다 엄마를 더욱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엄마를 적극적으로 도우며 사이가 더욱 가까워지고 서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밤길에서 얻은 깨달음은 앞으로도 제게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그 밤길을 떠올릴 것이고 그때 얻은 그 치료약 같은 깨달음으로 위기를 극복할 것입니다. 또 다른 힘든 일이 닥치게 된다면 그날 그랬듯이 다른 관점으로 생각하고 깊게 생각하여 또 다른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낼 것입니다. 긍정적인 사고로 소소한 행복을 찾아 저의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어둠 속에 빠진 저를 끌어낼 것입니다. 제 삶에 저를 가장 가슴 뛰게 하는 것은 저를 변하게 하고 저를 더욱더 발전시키는 새로운 깨달음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염희선 양의 발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5분의 질의응답이 있을 건데요. 아까처럼 또 공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두구두구두. 네, 바로 걸렸대요. 네, 염희선 양 발표에 대해 최광빈 군이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삼선중학교 최광빈입니다. 일단은 발표 매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가족을 소중히 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엄마 얘기에 대해서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특별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서 특히 더 좋았는데 질문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도 밤길을 보면 어떠한 생각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밤길을 보면 그 전에 제가 처음에 그 밤길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느낌을 받았을 때 그 날이 기억나곤 합니다. 밤길을 원래는 어두워서 아침에는 보이는 꽃들, 나무들, 그리고 사람들도 없는 그 어두운 밤길이 아니라 밤길에도 보면 야경이 있고 그리고 밤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불빛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불빛들과 밤에만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야경을 보면서 제 마음이 힘들 때에도 그 힘듦 속에서 뭔가 좋을
행복한 점이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밤길을 보고 나서 큰 깨달음을 오셨다 했는데 그 이후로 또 다른 깨달음들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로 사실 많은 깨달음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컸던 깨달음은 그 밤길에서 얻었던 깨달음이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제 기억 속에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 발표 중간에 엄마를 이해하려고 했다라는 말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떻게 이해하려 했는지가 자세히 안 나와서 아쉬웠습니다. 그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그냥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면서 엄마와의 소통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학교를 가고 학원을 가 있을 때 어떤 엄마분들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안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소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엄마의 힘듦을 모릅니다. 저는 그때 엄마 대신 집안일을 하면서 엄마가 여태까지 집안일을 얼마나 힘들게 하셨는지를 이해하려고 했고, 엄마가 지금 다리를 다치신 상황인데 지금 이동하시는 것도 불편하고 모든 생활이 불편하십니다. 저는 그런 입장을 이해하면서 엄마를 더욱더 도우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발표 초반에 배신한 친구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자세한 에피소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사실 제가 6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여름 방학 때 어학연수를 가게 되면서 원래 4명이었던 저희 친구들이 제 한 자리가 비고 다른 새로운 친구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학연수를 갔다 와서 돌아와 보니 저까지 해서 친한 친구들은 5명이 되었습니다. 그 5명의 친구들은 홀수이다 보니까 서로 짝이 안 맞고 하면서 다툼이 일어났고 거기서 제가 피해를 보았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밤길을 보고 나서 생활이 좀 더 긍정적으로 변했다 하셨는데 조금만 더 겪게 된 좋은 변화를 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밤길에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제가 저에게 놓인 힘든 상황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그때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그 친구들은 왜 나를 배신했을까? 내가 이상한 건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를 자책하기도 했고 그 친구들을 미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꾸고 나서 그 친구들이 저를 배신했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있었고 다양한 친구들을 만날 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긍정적인 사고로 바꾸면서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의 마음이 행복해지면서 저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다른 일들에 더 잘 집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힘들었던 기간, 최고로 힘들었던 기간이 정확히 언제였는지가 안 나왔어서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까 발표에서 말한 듯이 지금으로부터 딱 1년 전이었는데 아마 그쯤이 한 10월에서 11월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 여러 가지 질문에도 잘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